7일 여야 지도부가 나란히 광주를 찾아 호남 민심 잡기에 총력을 다했는데요. 특히 김계현 원내대표는 5.18 묘지에서 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영남권이 미우나 고우나 국민의힘을 일편단심 지지해서 호남에 비해 이런 개차반 취급을 받는 걸까요? 아무래도 영남권을 제대로 대표할 새로운 정당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남당 되는 걸 그렇게 싫어하는 국민의힘은 영남권의 지지를 받을 자격을 스스로 상실하는 발언을 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것들이 진짜 외면받아 봐야만 비로소 정신 챙길 족속들인 겁니다. 국민의힘이 6일에서 7일 이틀에 걸친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송곳 검증을 이어가는 가운데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이 김부겸 후보자를 화끈하게 통과시켜주자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에 더해 하태경 의원이 최근 연이어 여당 측 기조에 발맞추는 목소리를 내자 일각에서는 기이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앞서 하태경 의원이 집권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맡는 새로운 관행을 만들어야 한다. 김일성 회고록 출간을 허용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하태경 의원은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부겸 후보자를 화끈하게 통과시키자고 제안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도덕성 문제는 언론이 작용하기 때문에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도 검토했으면 좋겠다며 비공개로 해서 문제가 확인되면 언론에서 풀어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후보자의 도덕성에 관한 인사청문을 비공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해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자는 목소리가 커진 더불어민주당 측 주장과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하태경 의원은 김부겸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후한 평가 외에도 최근 진여 성향의 발언을 연이어 쏟아냈습니다. 여야 간 신경전이 치열한 법사위원장 문제를 두고도 하태경 의원은 집권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새로운 관행을 만들자고 주장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 김계현 원내대표께 제안한다. 법사위원장 계속 고집하는 민주당과 더 이상 공방하지 말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집권당이 법사위원장 맡는 새로운 관행 만드는 것도 정착된다면 책임정치 구현 취지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최근 논란을 빚은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판매와 관련해서도 하태경 의원은 출간을 허용하자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물의를 빚었습니다. 세기와 더불어는 북한 김일성을 우상화한 회고록으로 2011년 8월 대법원에서 이적 표현물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같은 하태경 의원의 발언에 네티즌들은 주사파 출신답다. 한심한 삼류 주사파 출신, 누가 속다니, 당신도 속았자느냐, 유체 이탈인가? 전두환 회고록 폐기하라던 하태경이 김일성 회고록 출판하라고 하다니 전향은 했나 등의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2017년 8월 9일 바른정당 최고위원 시절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내 이름으로 회고록 나갔다. 당장 이 책 다 수거하고 자진 폐기하겠다고 말해야 한다. 동시에 국민한테 그리고 광주 시민들한테 정말 이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의 일련의 발언과 관련 김영범 부산대 정치학과 교수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하태경의 주장을 가장 반가워할 측은 여당일 듯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범 교수는 법사위원장을 집권당에 주자는 하태경 의원의 견해와 관련 야당 의원이 주장하는 기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하태경답다. 그는 자신이 과거 여당이었던 시절에도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해야 한다고 야당에 주장한 적이 있었던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좌파 같은 엑스맨들이 곳곳에 다리를 틀고 눌러붙어 있는 게 지금의 국민의힘인 겁니다. 그러니 온전한 우파가 보기에 국민의힘이 정체성을 상실한 그저 금배치 달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이합집산으로만 보이는 거죠.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7일 본인의 대선 출마와 관련해 총리가 마지막으로 주어진 공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일할 각오가 되어 있다며 사실상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김부겸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건의를 시사하는 등 전날에 이어 친문 주류의 기류와 다른 답변도 이어나갔습니다. 김부겸 후보자는 대선 불출마에 대해 국회의원 선거와 당대표 선거를 치르면서 제가 지금의 시대를 감당할 수 없겠다는 생각에
스스로 입장을 정리한 걸로 봐주시면 된다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김부겸 후보자는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론에 대해서는 전직 대통령 두 분께서 영화의 몸으로 계신 것 자체는 안타까운 일이라면서도 총리가 되고 다양하게 여기저기에서 만나 뵙게 되면 의견을 제 나름대로 잘 정리해 전달하겠다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지난 4일 문재인이 30대 청년을 상대로 한 모욕죄 고소를 취하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전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법률 대리인이 누구인지, 고소가 청와대에서 어떤 과정으로 결정됐는지 등은 여전히 청와대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7일 자세한 설명 대신 대통령의 법률행위 권한은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위임돼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모욕죄는 칭고죄라서 고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것은 문재인 본인이지만 민정수석이 고소 여부 결정에 적극 관여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민정수석이 모욕죄 고소를 결정한 것일까요? 문재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김정식 씨가 국회에서 문재인 비난 전단을 뿌린 시점은 2019년 7월 17일입니다. 당시는 조국 민정수석 시절입니다. 조국 전 수석은 사건 9일 뒤인 7월 26일 물러나고 민정수석은 김조원 수석으로 교체됐습니다. 김정식 씨는 영등포 경찰서로부터 문재인 모욕죄와 관련해 2019년 11월 12일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2019년 7월 17일과 11월 12일 사이에 고소가 이뤄졌다는 점만 분명할 뿐 경찰에 고소장이 제출된 시점이 조국 전 수석 때인지 김조원 전 수석 때인지 특정하긴 힘든 상황입니다. 모욕죄는 모욕행위 등으로부터 6개월 내에만 고소를 하면 됩니다. 다만 김정식 씨의 전단 살포 사건이 조국 전 수석에게 보고됐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김정식 씨 설명에 따르면 사건 당일 국회 방역과 직원이 김정식 씨가 뿌린 전단을 수집해 영등포 경찰서에 넘겼기 때문입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정보 경찰은 관내에서 일어난 사건은 보통 당일 아니면 다음 날 아침에 보고를 올린다. 특히 대통령 관련 사건은 빨리 보고를 올리고 청와대까지 보고되는 데에도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야당 일각에선 조국 전 수석이 반일 여론전에 앞장섰다는 점 때문에 고소를 주도하지 않았겠냐는 시각이 있습니다. 김정식 씨가 뿌린 전단에는 문재인이 친일파의 후손이라고 비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정식 씨에 대한 경찰 출석 요청이 11월에나 있었기 때문에 고소장이 경찰에 최종 제출된 것은 김조원 전 수석 때가 아니겠냐는 관측도 꽤 있습니다. 취재에 나선 중앙일보는 모욕죄 고소 과정을 묻기 위해 2명의 전직 민정수석과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조국 전 수석은 기자들과 통화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김조원 전 수석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문자 메시지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두 전직 수석들이 노코멘트하는 것은 문재인 국민 고소가 그만큼 떳떳하지도 못함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하지 아니겠어요? 그러게 대놓고 내가 국민 고소 주도했다고 밝히지 못할 이런 일을 왜 쳐버렸느냐 말입니다. 문재인의 긴급 지시로 시작된 전효건 청와대 문화비서관에 대한 감찰 결과는 진술이나 자료를 발견하지 못했다였습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민정수석실이 관련 자료를 검토했지만 용역 수주에 관여한 사실을 확증할 진술이나 자료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이러한 맹탕 감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효건 비서관은 2006년 12월에서 2008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 시절과 2015년에서 2018년 서울시 혁신기획관재직 시 2004년 자신이 설립한 회사의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전효건 비서관이 설립한 회사는 2006년 이후 지인과 지인의 배우자가 연이어 운영해왔습니다. 전효건 비서관은 관련 의혹에 대해 2006년 이후 회사 운영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밝혔지만 문재인은 지난달 14일 즉시 감찰을 실시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당시는 LH 직원 투기 사태로 인해 국민적 여론이 악화됐던 시점입니다. 그 여파로 4.7 재보선에서 여당은 대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민정수석실은 3주가 넘는 감찰에서 사실상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청와대는 그동안 전효권 비서관의 감찰 과정이나 거취에 대한 질문이 나올 때마다 철저한 감찰이 진행되고 있고 마무리되는 시점에 결과를 알릴 수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 감찰 진행 상황 등을 밝히지 않아 왔습니다. 전효권 비서관은 감찰 결과와 관련 의혹을 인정할 수 없지만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없다며 사직했다고 합니다. 의혹 실체를 밝혀보아야 문재인 좌파 정권 지지율에 결코 유리할 게 없으니 셀프 감찰로 적당히 시간 끌다가 결국 잦은 사퇴로 의혹을 그냥 뭉개기로 한 건가요?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 역시 청와대에서 언제 의혹을 인정한 적 있냐? 니들 눈엔 국민은 항상 개돼지였지 않느냐? 외부기관에 의뢰해야지 지구들끼리 감찰? 놀고 자빠졌네. 이러니 문재인을 못 믿는 거다라고 상토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은 지난해 문재인이 별장 성접대 의혹 재수사를 지시한 후 촉발되었지요. 2019년 김학의 전 차관을 불법 출국 금지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 재판에서 당시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이었던 이광철 민정비서관의 관여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 심리로 열린 두 사람에 대한 첫 공판 준비 기일에서 검찰은 이들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일인 2019년 3월 22일에서 23일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차규근 본부장은 22일 밤 출입국 직원으로부터 김학의 전 차관이 다음 날 0시 20분 태국으로 출국한다는 사실을 보고받았습니다. 테러범 등을 대상으로 한 중점관리 대상 알람 정보 시스템을 이용해 김학의 전 차관의 항공기발권 사실이 자동으로 통보되도록 등록한 결과였습니다. 차규근 본부장은 그 무렵 청와대 행정관이던 이광철 비서관과 통화했습니다. 이광철 비서관은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 나간 검사가 있는데 곧 당신에게 연락할 것이라며 이규원 검사의 연락처를 알려줬습니다. 그 직후 이광철 비서관은 이규원 검사에게 전화해 공항에 나간 법무부 직원이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확인했다. 무조건 관련 서류를 받아서 출국 금지하기로 얘기가 돼 있으니 내가 빨리 출국 금지 요청서를 보내주면 좋겠다.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차규근 본부장이 연락해 소통하며 내가 실무조치 취하는 것을 돕기로 법무부와 얘기됐다고 했습니다. 사법연수원 동기인 두 사람은 같은 로펌에서 일했으며 이광철 비서관이 이규원 검사보다 5살 많습니다. 이광철 비서관이 서로 모르는 사이였던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본부장을 조율해 출국금지 과정을 조율한 것입니다. 이규원 검사의 전화를 받은 차규근 본부장은 이규원 검사님이 어려운 일 맡으셨다며 사진으로 찍어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전송해주면 접수해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검사님도 수사기관이니 검사님 이름으로 하면 된다. 원래 팩스로 공항에 보내야 하는데 사무실 가서 요청서 작성해 찍어서 내 휴대전화로 보내주면 접수된 것으로 처리해주겠다고도 했습니다. 차규근 본부장은 출입국 직원에게 검찰에서 김학의 출금 요청서가 들어올 텐데 들어오면 즉시 조치 이루어지게 전산 입력하라고 했습니다. 이후 이규원 검사는 출금 요청서에 무혐의 처리된 중앙지검 사건 번호를 적었고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동부지검의 가짜 사건 번호를 적었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서류 조작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외에 직권남용이 공통적으로 적용됐습니다. 피의자가 아니어서 긴급 출금 대상이 될 수 없었던 김학의 전 차관에게 권한을 남용해 불법 출국 금지를 했다는 혐의입니다. 청와대 선임 행정관이던 김학의 전 차관을 조사하던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와 출입국 실무 최고 책임자인 차규근 본부장 사이를 조율하는 등 사실상 출국 금지 과정 전반을 지휘한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광철 비서관은 지난달 24일 수원지검에서 직권남용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법령상 청와대에서 출국 금지에 관여할 이유도 권한도 없다며 선임 행정관이던 이광철 비서관도 독자적으로 판단해 행동했다기보다는 윗선의 지시에 따랐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의 최고 위선은 누구일까요? 이걸 밝히는 게 지금 검찰의 임무입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